토트넘의 무서운 돌풍 속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토트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잘한 일에 대한 설문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화끈한 공격 축구, 팬들과의 융합, 선수단과의 유대관계 등 칭찬이 끊이질 않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경질된 후 수많은 감독이 토트넘과 연결됐습니다. 율리엔 나겔스만 감독,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르네 슬롯 감독을 포함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까지 거론됐습니다. 이 중 몇몇은 레비 회장을 직접 만나 협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는데요. 그러다 육순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까지 기회가 넘어온 것입니다. 엄청난 행운이 따른 것입니다. 선호도에서 앞서 있던 감독 중 한 명이라도 감독직을 수락했다면 지금의 포스테코글루 열풍은 없었습니다. 이런 비화를 과거 첼시, 웨스트햄 등에서 뛴 잉글랜드 출신 수비수 스콧 민토가 공개했는데요. 그는 현재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 토크 스포츠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민토는 토크 스포츠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은 정말 운이 좋았다. 포스테코글루는 레비 회장의 5번 혹은 6번째 순위였다. 뒤로 밀렸던 감독이 선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비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질된 나겔스만과 대화를 나눴다.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하기 전 엘리케도 그랬다. 페예노르트의 슬롯 역시 레비의 우선순위에 든 감독이었다. 모두 거절당했다. 뒤로 가다 셀틱에서 성과를 낸 포스테코글루에게까지 갔고 결국 그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를 우연히 발견했든 아니든 간에 토트넘의 완벽한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토트넘과 정말 잘 맞는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포스테코글루 체제 우승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지금 우리는 토트넘이 4위 안에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토트넘이 크리스마스까지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우승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신임 감독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 많은 현지 언론들이 꼽은 것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보도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스케다는 현존하는 EPL 최고의 주장 5인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이 매체는 캡틴은 모든 팀의 중심이며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EPL에서 전설적인 주장들을 봤다. 주장은 경기장에서 리더십, 헌신, 열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팀 동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선수단 내의 규율을 정하며 사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훌륭한 선장은 팀의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EPL에서 주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이상 추가적인 논쟁 없이 지금 EPL 최고의 주장 5명을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 선정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인데요. 현재 EPL 1위 팀의 주장이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요. 모범적인 리더십, 본보기가 되는 리더십으로 토트넘을 원팀으로 만든 1등 공신이 손흥민입니다. 캡틴 손 효과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EPL 6골로 팀 내 득점 1위, EPL 전체 2위입니다. 더불어 손흥민은 통산 4번째로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며 레전드 앙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치른 9월 4경기에서 6골을 폭발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을 선정하면서 케인의 이탈은 토트넘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케인은 지난 시즌 30골을 넣었다. 그렇지만 토트넘은 8위에 그쳤다. 올 시즌은 다르다. 토트넘은 8경기에서 승점 20점을 쌓으며 리그 정상에 앉아있다. 새로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팀은 지금까지 리그에서 패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1위의 많은 공이 손흥민에게 돌아갔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매우 역동적인 공격수,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이다. 지난 시즌 부진했지만 올 시즌 부활했다. 자랑스럽게 주장 완장을 찾고 지금까지 토트넘을 훌륭하게 이끌어왔다고 극찬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17일 베트남과의 A매치를 앞두고 베트남은 절대 약체가 아니다라며 무소득 경기라는 비판에 맞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상 여파로 튀니지전에 결장한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대해선 아직 물음표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이재성 선수는 무조건적인 승리는 없다며 A매치 3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이재성은 베트남전을 하루 앞둔 16일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26위,
베트남은 피파 랭킹 95위인데요. 객관적인 비교상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는 베트남에 대해 절대 약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년 1월 아시안컵 토너먼트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도 만날 수 있는 팀이라고 강조하며 무소득 경기에 대한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평가전이 아시아팀을 상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선수들에게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11월 월드컵 2차 예선전 마지막 친선 경기이기에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는지 시험할 수 있는 경기라고 덧붙이며 한국이 전력상 두 수 아래 베트남을 상대로 얻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부상으로 튀니지전에 뛰지 못한 손흥민과 황인범의 출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아직은 두 사람의 출전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 공식 훈련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의 로테이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내일 전반의 경기가 원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후반에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준비하겠다. 교체 카드 6장까지 사용 가능해 많은 선수들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성은 베트남 경기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튀니지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 대표팀 분위기가 좋다며 상대적으로 약체인 팀을 상대할 때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었다. 정신적인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승리는 없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성은 튀니지전 당시 이강인과 포지션을 바꾼 정황도 언급했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13일 튀니지전이 끝난 뒤 믹스트존에서 감독님께 요청해 중앙에서 측면으로 재성이 형과 자리를 바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성은 이에 이강인이 경기 준비 과정에서 중앙보다 오른쪽 측면이 편하다고 했다. 감독님께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편안하게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이 우측으로 자리를 옮긴 후반부터 한국은 기세를 잡았고 이강인이 멀티골을 뽑으며 4대 0으로 대승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선 공격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양쪽 측면과 중앙 모두 소화 가능하다며 손흥민이 합류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대 베트남 경기 추진에 대해 의문이 많았는데요. 왜 굳이 약팀인 베트남과 친선 경기를 잡았는지, 한국으로 초청해서 붙을 만한 상대인지,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이 베트남전에 뛰어야 하는지 등 걱정이 뒤따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 기술위원회를 했지만 동남아 팀 분석은 못했다고 한다. 동남아 팀이 궁금하다고 해서 이번에 베트남과 붙기로 했다. 베트남은 우리가 초청한 상대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베트남 축구협회장이 우리 측에 A매치 경기하자는 얘기를 했다. 베트남 축구협회장이 친한파다. 여러 이유로 이번 한국 대 베트남전이 성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